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제가 일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오늘 오리진 머티리얼스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3월 달에 얘네들이 발표했던 실적 한번 보고요.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얘네들이 한 달 전에, 동영상을 하나 내보낸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일단 보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I want to talk to you about an amazing piece of equipment that we've designed. 네, CEO입니다. It's the Origin Capformer system. So, naturally, the question is, what are we making here? Well, what we're really making is the promise of recycling finally come true. We're making less waste, less pollution, and conserving natural resources. We're making better products with fewer types of material. 병뚜껑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캡포머. 오늘 거의 말씀드릴 내용이 캡포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Ultimately, what we're really making is a better tomorrow for everyone. It's a pretty impressive machine.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영상 보고 오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별 하자 없이 양질의 뚜껑을 지금 펫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병뚜껑 시장이 크기가 규모가 65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재로 재활용 소재로 펫 소재의 뚜껑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언제 얘네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냈냐. 자, 2월 달에 요거를 이제 커머셜 프로덕션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병뚜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우리 생수병이나 콜라병 요거에 올라가는 그 뚜껑이 현재 펫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요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펫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수요는 많고요. 그다음에 베터 퍼포먼스입니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 왜 여태까지 그럼 펫으로 아무도 뚜껑을 안 만들었냐. 이렇게 펫으로 뚜껑을 만들면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봤더니 기술적 제약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펫은 단단하고 깨지기가 쉬웠대요. 그리고 이 나사산 형성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처리 과정도 필요하고 냉각도 까다로워서 생산성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싶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는데 오리진이 2월부터 이런 기술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런 뚜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캣포머는 차세대 병뚜껑 제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병뚜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이오 기반 펫으로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한 개의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고 추가 설비 3개 지금 생산 중이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요 3개의 라인이 설치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의 라인이 돌아갈 것 같고 아마 2025년까지 총 8개의 라인을 완공을 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바이오 캡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슈퍼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라고 하면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인데 요 안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2분기 보고서에서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6월 안에 우리가 슈퍼에서 보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부간에 요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 및 지금 파트너십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리지널 머티리얼스가 2024년 말에 첫 번째 고객과 벌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매출을 아마 2026년도에 100에서 한 140밀리언 달러 정도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제 첫 계약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다른 많은 고객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 오리진 머티리얼스와 협업을 하던 뭐 아니면 뭐 고객사를 이제 보면 뭐 펩시코가 있고 네슬레가 있고 다논이 있고 로이비통 그다음에 미쓰비시 케미컬 허스키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랑 지금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아직까지 얘들이 명시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냐 조만간 언급을 할 거다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에 지금 6월달 정도에 2분기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빠르면 뭐 뉴스로 얘들이 이제 요거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의 리드시티 그룹과 협력해가지고 캣포머 시스템을 활용한 펫캡을 상업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총 8개의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고객에 지금 2년짜리 지금 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110에서 140 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한 2026년도 정도에 발생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25년도 늦은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우리가 요거 상품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동영상 보셨죠? 그 기계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2월 달에 요거 지금 상용 제품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캣포머 이런 이 기계 있죠? 이 기기를 누가 만드느냐라고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자, 스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은 독일이 이제 생산을 할 텐데, 자, 스위스 쪽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스위스 쪽에서 요 핵심 부품과 서브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장비를 들여와서 미국 미시간주의 지금 리드시티 그룹에서 요거를 세팅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캡을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외에 이제 유럽 쪽을 어떻게 이제 얘들이 공략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베크먼 그룹에서 요거 지금 오리진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유럽 쪽에 펫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리진 머티리얼스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보면 1달러 밑으로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달러 아래로 뭐 비즈니스 데이 기준 30일이면 나스닥으로 경고를 줍니다. 너네 이거 주가 빨리 올려라. 안 그러면 너네 추후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로 180일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요 6개월 안에 6개월이라고 하면 될까요? 좀 더 길겠죠. 어쨌든 요 기간 안에 1달러 위로 주가를 올려야 돼요. 보통 이렇게 1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회사는 주식을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죠. 주식 한 주의 주당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뉴스가 앞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정말 180일 동안 주가를 올리려는 아마 뉴스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들 지금 첫 번째 고객이 누군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좋은 뉴스를 내보내려면 어떤 기업이 이 오리진과 협업을 했다라고 이제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오리진이 지금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오리진 머티리얼스와 다른 투자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나눈 그런 대화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한 대략 9개 정도의 질문을 얘네들이 받았어요. 한번 그 질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자, 지금 그 오리진 머티리얼스의 주가가 기대보다 낮습니다.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CEO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장비 지금 유럽에서 조립 중이고요. 생산은 미국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그 관세를 걱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조건이 변해도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주가는 현재 명백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자, 그러면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 캡 어떻게 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총 3단계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일단 우리의 캡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럼 고객이 우리의 캡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이 정도로 우리가 단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얘들이 고객 우선순위를 혹시 정한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의 요구량, 캡 몇 개 가져갈 거야? 많이 가져가는 회사들 먼저 캡을 주겠죠. 그 다음에 마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얘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느냐? 브랜드 신뢰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장 영향력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고객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뭐 오리진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건 없죠. 빨리 그냥 누구든지 간에 빨리 캡 만들어서 매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투명한 캡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 시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인쇄가 여기에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재활용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장에서는 투명한 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펫에 염색을 하게 돼버리면 재활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미지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패턴 정도는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에 따라서 개성 있는 디자인 구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생산 단가가 좀 얘네들이 캡을 좀 크게 만들면 유리한데 왜 작은 병뚜껑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생수병 있죠? 그거의 뚜껑이 1881 규격의 병뚜껑인데 고객들이 이걸 가장 많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881 규격의 병뚜껑이 시장의 규모가 가장 컸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의 시스템에 가장 적합했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더 큰 걸 원하면 대형 캡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캡포머 라인 도입의 가장 큰 제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얘네들이 2025년도까지 8개의 생산 라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 이후에 2026년도에 넘어가서 자본 조달이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선가 자본을 끌고 와야 되는데 요 자본을 쉽게 용이하게 끌고 오려면 이 캣포머 기술이 신뢰성이 있는 기술인 것을 얘네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여 오게 되겠죠. 그러면 8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은 비용의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캡포머 생산 라인 한 대당 500에서 600밀리언 달러 정도 사이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5.5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 6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2025년까지 8개를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한 50밀리언 달러 정도가 이 설비 투자 비용에 들어갈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2024년 말에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4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0밀리언 달러에서 50밀리언 달러를 제해도 한 90밀리언 달러가 남죠. 뭐 90밀리언 달러에 사람들 월급 주고 뭐 월급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비 뭐 이런 뭐 판관비가 들겠죠. 이런 걸 다 따져도 생산 라인 8개 짓는 데는 아직은 무리가 없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리드시티 그룹에서 돌리고 있는 이 캡포머 1호기 성능은 어땠습니까?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호기가 예상보다 성능이 뛰어났고 초기 조정도 거의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생산 라인 2번부터 8번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할 거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자금 조달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140밀리언 달러 있는 거 외에도 설비 기반 대출, 그러니까 뭡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장비를 뭐랄까요? 담보로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을 걸 일부러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조달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금이 충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대출을 받아서 얘들이 앞으로 더 2026년, 2027년 넘어서까지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들 뭐 캡포머 8개 라인 구축하는 데는 운영자금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8개로 2026년에 지금 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비타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2026년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주가가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향후 어떤 점이 그래서 가장 기대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강력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규모가 6 빌리언 달러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틈새 시장을 얘들이 잘만 공략을 한다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 고객사명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객사로 실제 제품 납입 및 시판도 입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2분기 정도에 보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가장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건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캣포머 생산 라인 빨리 이제 신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개의 캣포머 가동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거 고객사 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얘네들이 얘기했던 2026년까지 에비타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탑 프라이어리티다.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수요, 요거 지금 고객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캡 있죠. 이 캡의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색상을 좀 다양화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1달러를 다시 탈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이 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2025년 2분기, 3분기 어떻게 될지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거 오리진 머티리얼스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진 머티리얼스 뉴스 나오게 되면 뭐 짧게나마도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게시글 형태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진 머티리얼스 내용 요 정도로 줄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